지금 우리의 이 창당도 어찌 보면 이제 임시창당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박하게 1단계 창당을 해서 가는 발걸음이 내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을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당해본 정당 중에 가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창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신나게 창당했던 게 왜 잘 안 됐을까? 창당할 때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신나게 확신에 차서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이제 제 경우에는 다 잘 안 됐습니다. 완전히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자유주의 정당들 제가 참여했던 여기도 원래 창당할 때의 그것을 못 지켜내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거꾸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당할 때 너무 신나서 하면 꼭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좀 역설적인데요. 막 우리끼리 신나고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국민들이.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고 앞날이 투명해 보이고 과거로부터 온 많은 상처들을 안고 시작할 때,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박하고 또 규모도 작고 어찌 보면 다소 의기소침한 가운데 가는 창당인데, 어쩌면 이 창당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제가 요새 백수가 돼서 텔레비전을 전에는 안 보다가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봅니다. 근데 가수 싸이가 요새 굉장히 떴는데, 국제가수가 됐는데, 참가자들한테 한 말 중에 제가 저 말은 의미가 있다 싶었던 게, 버클리 영대 다니던 참가자한테 음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복잡해져서 사람들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위험이 있다, 너무 멋을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이죠, 이제 음악으로 치면 대형 기획사거든요. 좋은 노래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잘 팔리는 음악에 주로 관심이 있는 기획사입니다. 제가 한때 그 기획사에 속해 있으면서 팔리는 노래만 하지 말고 좋은 노래 좀 하자 이렇게 맨날 주장하다가 찍혀가지고 결국 그 기획사에서 못 버티고 방출인지 여하튼 탈퇴인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뜻있는 음악, 좋은 음악, 훌륭한 음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못 견디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진보정치 쪽에 와서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발 대중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 그죠? 가끔 제가 예전에 이 통합진보당, 또 지금 창당하고 있는 우리 아직은 창준이 단계에 있는 진보정의당, 여기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여기는 다 인디밴드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뭐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그만이고, 여하튼 이 음악이 훌륭한 음악이고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알아듣거나 말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냥 줄창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 컬러 있는 음악이 좋은데, 그래도 노래를 부를 때는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최소한은 불러야 된다. 좋아하는 거는 자체하고, 지금까지 우리 진보정치가 불렀던 노래들은 사실 그 멜로디나 박자나 뭐 이렇게 음악 스타일이 접근이 잘 안 되는 음악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조금만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홍대 앞 작은 클럽에서 가면값밖에 못 받고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 벌려고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뜻, 이것이 실현되어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아울러서 옳든 그르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 그 콘서트 할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낯설겠지만 우리 한 곡 불러볼랍니다 이러면서 좀 사람들이 아직 익숙지 않은 노래도 좀 불러보고, 이렇게 해야 콘서트가 영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받았던 10%의 지지는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그 정도면 앞으로 이 정치 시장에서 얼마든지 이 독과점 정당에 대항해서 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 내부의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비록 근데 그런 어려움과 상처를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예, 그렇게 어차피 단기간 내에 대박이 날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늘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밖을 향해서 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창당한다면, 저는 특히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닌 진보 정당이 원래 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는 안철수 씨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국민들의 요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눈여겨 살피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만 저는 진보정당이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과거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또 과거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문화양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더라도 확 가슴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박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너무 길죠, 그죠? 당 공동대표 하면서 어필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나와서 축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 그래도, 예,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국민들과 이 코드를 맞춰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들의 작은 역량과 작은 힘으로도 올 12월까지 남은 2달 동안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이후에 펼쳐질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 세계에서 시민권을 인정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말씀은 좀 길지만 늘 쉽게 풀어서 잘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유시민 그 진보정의당 중앙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재용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정당 축하드리고요. 진보정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 대중조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직선제 관련해서 내용을 겪고 있고, 10월 30일 날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전 이게 다 우리가 그 운동 세력에 대한 대안을 못 만드는 우리 결과가 아닌가, 이런 자책을 해보면서, 저는 뭐 그동안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또 통합진보당과 함께 거의 2년이 넘게 서울에서 비정규직 조직 같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같이 조직했던 조직들이 함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파트너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이 또 진보정당 창당이 됐으니까 함께 또 회의를 해서, 서울에는 250만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25개 지부당 그리고 서울본부와 함께 조직화하면 그
그 10% 추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대학교, 관공서, 구청 이것만 해도 거의 5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만 조직해도 저는 진보정당이 굳이 민주보당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구청, 서울시 접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정기적 위주의 이 운동이 얼마나 갈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운동의 대처가 비정규직 조직화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당이 또 각 구별로 지구당이 다 창당이 돼서 그 조직과 서울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비정규직 조직화해서 실질적인 진보운동에 대해서 함께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함께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오늘 마지막 축사로요. 조동키 전노련 수석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노점상 청년합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늘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 각 분야의 단체들, 개인들이 뭐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덕수궁 앞에서 빈곤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빈곤의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제 노점상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를 잠깐 언급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JSM 현장에서 농력 깡패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문제가 크게 사회적 쟁점으로 돼서 정치적 문제까지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불과 천안에서는 불과 11명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500명의 농력 깡패와 그리고 1000여 명의 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무자비하게 탄압이 됐습니다. 바로 그제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의 빈곤의 문제들은 사실은 진보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이 이 과제를 끌어안고 같이 함께 투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래전은 가슴 하나에 큰 꽃을 달고 두근두근 뛰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이 됐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대중들과 또 이 빈곤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다시 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고자 이 자리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님 하도 만들어서 뭐 숫자도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잘 만드시겠지요 또. 뭐 경험들도 많으시고 있대 그래서 잘 만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만드는 새로운 텃밭은 정말 남다르게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만들어가는 텃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텃밭은 정말 제대로 빌어주고 제대로 걸음줘서 제대로 열심히 가꿔서 2번, 3번 땀을 흘리고 10번 흘려서 정말 새로운 열매가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러한 텃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 젖어서 노동자 민중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편히 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창당대회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재밌게 잘하시죠? 오늘 김재남 박원석 의원님도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요새 국정감사가 한창인 거 아시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오셨고요. 저희가 오늘 인천시당도 같이 창당대회를 합니다. 저희 서울시당이 부득이하게 인천시당과 저희가 늦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 일부는 인천 쪽에 가 계셔가지고요. 서울시당 창당인데 왜 당 지도부가 이것밖에 안 왔나 이런 서운한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부 식전 행사는 마치고요. 단상 정리 잠시 한 후에 바로 2부 창당 행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당대 의결을 위해서 임시의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죄송합니다. 아직도 반성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입에 붙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5일 날 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박치웅 운영위원을 강동일 박치웅 운영위원님을 일단 임시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는데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대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서 일단 임시의장을 임시의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강동에서 왔습니다. 박치웅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 이제 가슴에 찡하기도 하고 반드시 반성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 농사를 좀 지려고 하면은 농사 좀 짓다 보면은 그게 뭐 태풍에 또 망가지고 또 뭐 날씨 좋은 날은 또 누가 반칙 선수가 나타나서 농사를 다 망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농사 지을 땅도 없이 다시 이렇게 또 모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긴 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자. 그러나 땅은 없다. 농사질 연장도 없다. 그래서 절망이긴 한데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자. 왜냐? 농사질 연장을 만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사람이 있으니 다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연장을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성원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성원을 총 대의원 수가 165명 맞죠? 165명. 현재 재적 대의원 수가 165명? 예, 과반 85명인가요? 재적 대의원 115명이네요. 115명으로 되어 있네. 맞습니까? 총 대의원 수가 165명이고 현재
대적 의원이 115명, 과반이 85명입니다. 83명. 과반이 83명이에요. 자, 그래서 과반의 이상 115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면 되겠죠? 네.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서기하고 사찰을 좀 정했습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사전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좀 조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면은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의해 주시면은 진행위원을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우선 서기는 김진영 동지 앞으로 나오시죠. 진행위원은 임은성 동지. 밖에 있습니까? 안미영 동지. 밖에. 김전진 동지. 최영 동지. 다 밖에 있나요? 안에도 좀 있어야 겠다. 혹시 거수할 일이 있으면 안에도 여기 있어야 겠다. 오늘 알아서 이렇게 배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수통과를 했는데 자료집을 좀 보시죠. 배수를 보시면 최순위 그다음 안건사항에서는 서울시당 규약 제정의권이 있고 두 번째 창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원회 선출권, 네 번째 사업계획 심의권, 다섯 번째 창당 성문 체육권, 여섯 번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순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든지 또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 여러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회순을 확정을 지어도 될까요? 네. 신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당 규약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시당 규약은 기초안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기초안을 좀 발제를 하고 일괄 발제를 하고 심의 축적을 할 것인지 일괄 통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규약안을 설명을 할 동지는 우선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정어진 동지에 대해서 수고를 해왔는데 정어진 동지로 나오시고 인사부터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연극부 정우진입니다. 설명 없이 통과시키시면 안 돼요? 집을 짓는 건데, 뭐, 부신 동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빠르게 좀 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점검할 때 있으면 점검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통과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가급적 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서울시당 규약 제정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저희 증거정의당은 지난 창당 준비위원회 때도 이미 얘기가 됐고 지금 당원 초안에도 나와 있지만 과도정당으로서 2단계 창당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출드리고 있는 서울시당 규약 초안 같은 경우도 완결적인 조직 체계를 딱 구성하기보다는 조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이런 규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2단계 창당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출직 임원들과 관련된 임기 같은 경우도 2단계 창당 부분을 일단은 명시를 해서 당연히 2단계 창당이라는 분명한 자기 목적을 규약에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원 초안이 오는 21일 날 확정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당원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굳이 서울시당 규약에 명시할 필요 없이 중앙당 당원을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출드리고 있는 서울시당 규약 같은 경우는 최소화 해가지고 좀 간명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출드린 자료 중에 사실 수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넘기시면 제5조 대의원 중에서 제4항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지금 여기는 세부사항은 서울시당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중앙당 회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5쪽에 보면 제6조 4항 기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도 중앙당 회의 규정에 따른다로 뒷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동차 발제가 안 되려면 괜찮겠습니까?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지면 안 되는 그러면은 이런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자기 이름 좀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대표님과 1조에 보면 낮은 저희당 서울시당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정어지는 게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게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시고요. 야칭은 정의당 서울시당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당 당원에서는 야칭 부분을 이제 빼고 중도 정의당이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칭을 이렇게 서울시당법에 정해놓으면 당원 재정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상황 말씀드리면요. 이 제출드리고 있는 서울시당 규약 초안은 지난 15일 3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당규 소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당원당규 소위를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 당원당규 소위 2차 회의 때 수정된 당원이 제출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약칭이 없습니다. 다만 약칭과 관련된 부분을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가 되신다면 21일 날 당원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릅니다. 또 수정안이 나오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이후에 저희보다는 상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과 저희가 어긋날 수 있는 그 규약이 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당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시면 수정안 제출하셔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에 답변된 거죠? 네. 다른 질문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은 본 기약안을 김수영 대원이 제기하셨던 부분은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당원이 어떻게 제정되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상위 그 당원이 이후에 예를 들어 이번에 제출되는 부분은 정부기여에서 약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후변하고
저희 창당대의원대에서 약칭이 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그걸 다른 부분은 뭐 부칙으로 넣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의원분들에게 좀 의사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고 이대로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대로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신 정호진 분께서 중앙당 당원에 준한다 혹은 이제 중앙당의 결정에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규칙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선언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당의 약칭은 이제 진보 정의당 서울시당으로 한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부칙사항으로 선언을 해주시죠. 제가 제6조에 부칙을 제6조 가로 열고 약칭 해서요.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약칭은 중앙당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지금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당은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이라고 한다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조항에는 뭐 질문이 없으니까 이 안을 좀 보시고 혹시 시간을 놓쳐서 질문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없다면은 본 귀하관을 이제 심의하는 그 방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전체 발제를 일단 들은 거고, 그래서 이걸 각 장으로 나눠서 심의 축제로 할 것인지, 그러면 수용 한 번을 이거 당연히 이거 보셨다고 하니까 일괄 심의를 할 것인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혹시 제정된 대학이 이게 뭐 잘못 제정돼서 이거 못했으면 잘못했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심의 축조 아니면 축조 심의 아니면 일반을 심의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주시죠. 보겠습니다. 예. 통과의 문제 들어가 합니다.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통으로 묻는 찬반을 묻는 예. 다른 의견 좀 있으신가요? 없나요? 없다면은 일괄을 확정하겠습니다. 일괄 확정되니까 너무 빨리 확정되는 것 같아서 부장님 시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은 안건 제1 서울시당 규약 제정의 건은 보신 바와 같이 제1조 약치에 대해서는 규칙 제1조에 기록을 하는 걸로 하고 전체 시당 규약안을 일괄 여러분들 박수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박수를 좀 쳐주시죠. 서울시당 규약 제정의 것이 통과되었음을 신고드립니다.
위원장권, 창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권입니다. 우선 창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권인데 선출을 하는 그 방법, 추천의 방법이죠. 추천의 방법을 좀 의견 있으면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추천을 해서 어떻게 선출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죠. 네, 선거관리위원장 추천을 해주실 분,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금천구의 민건도 위원장님 추천합니다. 그 발언하신 분, 예, 저는 종로의 김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셨죠? 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 사전에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우리 저 추천을 받으신 선거관리위원장 후보님 앞으로 좀 해주시죠. 선출을 되기 전에 인사 한번 네, 부천의 민건동입니다. 연락을 받기를 원포인트 선관위원장이니까 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내락을 했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당기위나 선관위는 절대로 안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원포인트도 할 일이 없다고 하고 없기를 바라면서 이따 임원 선출할 때 선관위원장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시당 창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 직전이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서울시당 운영에 대해서 결정되는 건 없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을 오늘 선출되고 위원은 차기 서울시당 운영에 오늘 창당 대회만 하는 선관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창당대 영어로 원포인트라고 하죠. 제가 상당히 이해를 못했고.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오늘입니다. 창당 대회만 하는 선관위. 혹시 추천되신 민건동 공지에서 민주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없으면 정말 같이 임원 선출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출권도 사전에 논의가 좀 된 건가요? 네. 사실대로 계시죠? 임원 선출권에 대해서 추천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규약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규약이 통과되는 즉시 저희 규약의 효력이 발효가 됩니다. 초대 임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원 투표를 거쳐서 하기보다는 오늘 바로 뽑아야지 서울시당이 또 선관위에 등록하는 창당 작업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진보 정치에 대한 열정, 애정, 그리고 진보 정치의 비전을 어느 누구도 사실은 견주어도 부족함이 다 없는 분일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당이 해야 될 일들을 봤을 때는 앞서 유시민 중앙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만큼 지혜와 슬기를 모을 것인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의 혁신 부분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연속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저에게 부여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특히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짊어져야 될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했던 부분은 이 진보 혁신에 대한 연속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약상에 보면 위원장은 3인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5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진행해야 될 저희 사업의 연속성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보정의당에 함께 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보정의당에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도 하시고 뜻을 모으고 11월 중에 합류를 하시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지금 냉정하게 저희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 지지단체는 없습니다만 노동이든 빈민이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든 각 부문에서 저희 진보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저는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당 위원장은 3인 내외, 부위원장은 5인 내외인데요. 당장 오늘 다 뽑지 않더라도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 규약에 보면 결혼이 있거나 미선출이 있을 경우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분들 이외에는 함께 하실 분들까지 문호를 높여서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통합진보당 때도 서울시당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홍영표 위원장님, 그다음에 박창환 위원장님 두 분을 위원장으로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부위원장으로는 이호성, 구로의 이호성 동지, 그 다음에 성북의 조덕섭 동지, 그 다음에 종로의 황희순 동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추천되시는 분 중에 여성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당은 여성활동 관련된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후에 다시 이제 운영위에서 추천되시는 분들은 많은 여성분들이 인준되리라 기대하고요. 이상 5분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통과된 규약안 5쪽에 제7조 서울시당 임원의 선출을 보면 그 1항에 서울시당은 3인 내외의 위원장과 5인 외외의 부위원장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을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정원인 동지가 추천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 말고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주시고요. 추천하시기 전에는 여기 보건소 출연으로 여기 일관하고 동지의 인사말 잠시 좀 생각하고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장님 후보와 부위원장님 후보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는 일단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러면 돼야지. 굳이 공화시킬 질문은 아니니까 후교 이 후보들에게 질문이 있으면은 없습니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다면은 출마의 명. 그렇죠. 그거는 당선된 다음에 합시다. 출마의견을 보내드리겠다고 한다면은 위원장님 후보 두 분에게 간단하게 한 거 30초 정도.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얘기했습니다. 예, 박창환입니다. 제가 출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고
항상 소감만. 그래서 사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웃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잘 부탁합니다. 예, 홍영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 임시 회장님이 이렇게 시킬 줄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큰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같이 신뢰를 쌓아가는 정당, 그 쌓아진 신뢰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펼치지 못했던 꿈을 진보정의당에서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드리고 들어가시고요. 선출된 날에 기회 드릴게요. 우리 두 분 그리고 세 분, 다섯 분 인사드리면 다들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할 분들입니다. 우선 그 인사를 들었으니 찬반 여부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여부를 우리가 이의가 없다면, 반대가 없다면 일괄 박수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박수 안 치시고 반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부위원장, 여성 부위원장은 공석으로 좀 두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결혼을 채우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두 분 그리고 세 분의 다섯 분 임원이 선출되었으면 선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인데 사업 계획은 선출된 임원이 선출된 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의 임무를 마치고 집을 본격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선출된 우리 의장단에게 의사봉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의 인사말은 다 들어있죠. 뭐. 어떻게 건설해 나갈 건지 다섯 번에 다시 나오시죠.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고. 네, 아까 농담했었고요. 네, 아까 지민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당을 책임져야 할 책임은 막중한데 실제로 막 신이 나거나 흥지가 막 넘치거나 참 이렇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는데 사실 저도 이놈의 창당 예언 상당 전문가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보 정치라는 것이 진보 정치가 필요한 대표들이 아까 우리 노동 말씀하셨잖아요.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 막 가슴이 아픈데 가슴 들더라고 아픈 구석이 너무 많은데 보수 정치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진보 정치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고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왕에 가는 길 동지들과 손 맞잡고 힘차고 즐겁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33년 전 10월 16, 17, 18, 19, 21대에 부산 교남에서 신독제 종마를 구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부안민주화.
묘하게 그 기간 33주년 쯤에서 우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신의 망령을 되살아나는 그런 묵직한 일들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과제가 또 바로 오늘의 우리가 서울시당 또 우리 대한민국 심장 서울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진보 정치의 승리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날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겠지만 동기들과 함께 기필코 연말 대선 우리의 목표인 진보적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고 우리의 진보 정치가 필요한 수많은 대중들에게 따뜻한 진짜 진보로서 다가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노회찬 대표님 맞이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선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짧은 시간에 이게 네 번째 시당위원장인데요. 이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정의당이 내년에 제대로 창당할 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맡아서 그 진보정의당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평일인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입 담아서 받으시나 힘들어서 그러세요? 네. 아직 모자랍니다. 오늘 내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낡은 이 정치 질서를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도, 복지도, 이 양극화의 해소도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어떻게 새로운 정치 질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자기 입장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께서 하실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과 후보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겠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내걸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런 기존의 정치 질서 거기에 절망한 소위 안철수 현상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시당을 창당을 하고 21일 날 중앙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이런 창당을 통해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의 요성입니다. 앞에 뭐 다른 건 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창당이 반드시 내년에는
그 대한민국의 진보 대표정당 창당으로 이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의 황인준입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하여튼 많이 아프고 또 상처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듬을 수 있고 서로 치료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 조덕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보면 우리 다들 즐겁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또 앞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그게 우리의 희망인 것 같고 우리가 갈 길인 것 같아요. 순리대로 가야죠.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또 올 거고 또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 또 들어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들이 선택해주면 우리가 가는 거고 선택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청와대 권력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이번 겨울을 힘차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잘 들었고요. 좀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 늦게 오셨는데 아마 인천 대회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회찬입니다. 7시 반부터 인천에서 이제 똑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느라고 그랬습니다. 인천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보다 인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 정치적으로 나서 거짓말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제가 거짓말했던 말을 인천에도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다들 굉장히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찌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낸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또 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게 아마 처음 당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험이 한두 번 더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경험이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정책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즉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결사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목표는 집권입니다. 그리고 수단이 정당입니다. 물론 그 수단도 목표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목표가 정당이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텐트가 목표이겠습니다. 텐트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남산은 텐트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에 올라가면 되니까요. 북한산 정도도 한 걸음에 올라가니까 텐트 없이도 올라가지만 여러 날 걸리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 텐트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목표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텐트가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함께 작년 겨울에 만든 텐트를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점에 예기치 않은 일로 그걸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어떤 텐트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게 떠나왔지만 어찌 보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캠프 1으로 가는 것처럼 떠나왔지만 목표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걸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분들이 더욱 소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를 오래 다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켜보면은 그 나이테 중에서도 검은색 부분, 진한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단단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에는 나무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은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이전에 특히나 봄과 여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혹독한 조건 속에서 대단히 힘겹게 자라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자국이 바로 그 까만색, 진한색 나이테로 나타난 부분. 더디게 자라긴 하지만은 혹독한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재질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지금처럼 우리의 앞길이 힘들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정상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지혜와 힘을 주는 그런 시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힘든 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보내게 되어서 저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주 잡은 손을 꽉 쥐고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 또 바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진보정의당 희망이 없습니다.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진보가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선수 교체를 좀 할 시기가 왔습니다. 방금 임원이 선출됐는데 선출된 두 동기 중에서 사업 계획 시를 진행해 주실 분이 제가 동정입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제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니까 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횟수를 보면은 처리할 안건이 6개밖에 없죠. 다만 길고 힘든 거는 절도를 안 하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안건 사업 계획 심의권을 선정하겠습니다. 안건 사업은 12쪽인데요. 기본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로 위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을 건데 이제 배경이 밑에 설명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만한 그런 시기들이 한계가 있었고, 또 창당과 더불어서 이제 대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문사항처럼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로 좀 위임해 주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너무 쉽게 나가서 사업계획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안건 오는 서울시당 창당선언문 채택이 건데요. 이 창당선언문은 지난번에 우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할 때에 그 선언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수정 보완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거 한번 누가 좀 설명을 아니 전번에 이렇게 다 보셔서 특별히 안 해도 되고 혹시라도 이 내용은 좀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수정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질문도 함께 받겠습니다. 질문도 없고 없습니다. 네, 이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당 창당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선언문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채택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낭독을 한번 또 멋있게 폰나게 한번 해야죠. 그 선언문 낭독해 주실 분이 사전에 좀 아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창당선언문은 고정은, 이기중 두 당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네요. 앞에 계시죠? 네. 나오시가 창당선언문 하시고 다 창당선언문 하면 같이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선언문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멈출 수 없는 꿈,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해 깃발을 올렸습니다.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게 될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의 제2막을 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노동자, 농민, 일하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진보집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정권 교체를 자신의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헌신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절망의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선 참여로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220만의 국민들을 다시 모아내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야권과 함께 가치와 정책에 기초한 진보적 정권 교체 연대를 성사해 국민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시대를 바꾸는 진보정당이 될 것입니다. 시장 만능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자유, 평등의 권리를 누리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진보적인 사회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갈 것입니다. 재벌체제 대개혁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사회, 탈핵, 탈토건의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이루겠습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발본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당,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지난날 진보정치의 좌절과 실패를 넘어 혁신하고 성찰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노동의 꿈, 노동의 희망이 실현되는 노동기반 대중정당,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진보정당, 다양한 진보 가치가 존중받으며 국민의 삶과 밀착된 현대적 생활정당, 우리 정치의 당당한 한 축이 되는 진보 대표정당을 지향하겠습니다. 희망의 진보정치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정치는 이제 좌절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공인, 여성, 청년, 장애인, 우리 사회에 서럽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벗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이 만들어갈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대에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2012년 10월 17일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그 젊고 씩씩한 두 동지가 결의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역사적인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혹시 뭐 서운하셔가지고 이것만은 꼭 하는 뭐 말씀 있으면 손 한번 쳐주시고요. 노래는 제가 좀 비쌉니다. 사양하고 그러면은 우리 모든 동지의 힘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힘들어.